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주 탐사와 로켓 기술 분야에서는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우주 탐사 임무와 새로운 로켓, 그리고 우주선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미래 우주 탐사를 위한 도전적이고 야심찬 목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로켓 기술 혁신을 주도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우주 탐사를 실현하기 위해 로켓 재사용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사용 가능한 우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 및 엔지니어링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달이나 화성처럼 먼 목적지로 향하기 전에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선의 연료를 재보급하는 것과 같은 전례 없는 운용 절차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며 이와 관련된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적용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면서 우주 공간에서 추진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 배관 내 동적 압력 변동을 플로넥스로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플로넥스의 시뮬레이션 설계 엔지니어인 페트루스 프리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저와 함께 플로넥스의 수석 시뮬레이션 설계 엔지니어인 빈센트 브리츠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빈센트는 플로넥스에서 다양한 우주선 및 로켓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수행해왔으며 로켓 및 우주 시스템 설계에 플로넥스를 활용한 여러 기술 논문을 집필하고 발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문제 정의와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서 시스템 해석에 사용된 플로넥스 모델과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시나리오 설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와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유사한 해석 기법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사례들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용 발사체와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는 우주 탐사 미션을 위해서는 비행 중 추진제 이송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이용한 유인 화성 탐사 계획입니다. 스타쉽은 발사 후 지구 궤도에서 재급유를 수행하여 화성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추진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성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구 저궤도에서 순행 가속 기동을 통해 우주선을 탈출 속도까지 가속한 뒤 화성으로 향하는 태양 중심 전이 궤도인 호만 전이 궤도에 진입시켜야 합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귀환 여정 전에는 화성 궤도에서 우주선의 연료를 다시 보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의 경우에도 비행 중 연료 이송이 자주 요구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주선 간 이송이 아니라 동일한 부스터나 로켓 스테이지 자체 내부에서 추진제를 이동시키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엔진을 재점화할 때마다 메인 탱크에 있는 추진제를 보조 탱크인 헤더 탱크로 이송해야 합니다. 발사체의 1단을 능동 제어 착륙 방식으로 회수하려면 회수 귀환 기동과 착륙 감속 기동을 위해 엔진을 여러 차례 재점화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궤도에서 귀환하는 우주선 역시 대기권 재진입을 위해 궤도 이탈 감속 기동이 필요합니다. 추진제가 한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이송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는 밸브의 개폐와 펌프의 기동 및 정지 과정에서 공급 배관 내부의 압력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 변동은 시동 또는 정지 중에 밸브와 펌프가 작동 상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압력 손실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와 유사한 과도 압력 현상은 자세 제어 시스템 추진제 공급 계통, 연료 탱크 벤트 시스템, 지상 추진제 충전 설비 등 다양한 우주 분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주 시스템에서는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엔지니어는 이러한 압력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절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도 경량화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본 발표의 주요 목적은 추진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압력 변동에 대한 과도 상태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유동 해석을 통해 밸브, 배관, 펌프 설계에 필요한 과도 상태 질량 유량, 최대 압력 등의 핵심 설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 변동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것은 근본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압력 변동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압력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펌프 기동 속도를 조절하거나 밸브 개폐 속도를 최적화하는 등 높은 압력 피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완화 대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탱크 사이의 연료 이송은 이상 유동과 비선형 압력 손실 등이 포함된 매우 복잡한 과도 유동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동 방정식에는 일반적으로 음함수 형태이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플로넥스와 같은 전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플로넥스에서 구축한 예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두 대의 우주선이 지구 저궤도에서 도킹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주선들을 궤도에 올려놓은 발사체는 2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 로켓은 추진제를 모두 소모하고 여기 우주선으로 보이는 2단 로켓을 상층 대기까지 운반한 뒤 발사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이후 우주선은 자체 엔진을 점화하여 최종적으로 궤도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목적은 오른쪽에 위치한 우주선의 추진제를 재보급하여 화성 전위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하고 화성으로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편의상 오른쪽에 위치한 이 우주선을 10으로 약칭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제 재보급을 위해 추진제만을 적재한 여러 대의 우주선이 지구에서 발사되며 이후부터는 이러한 재보급을 위한 우주선을 편의상 탱커로 약칭하겠습니다. 그 후 10과 탱커는 지구 저궤도에서 랑데부하여 도킹한 뒤 탱커에서 10으로 추진제를 이송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료 재보급 작업에서는 연료와 산화제 모두를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화제 이송 시스템만 모델링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산화제는 액체 산소, 즉 록스입니다. 지구 저궤도의 무중력 환경에서는 추진제를 탱크 내부에 안정적으로 모여 있도록 하고 연료 이송 공급 라인 입구가 항상 액체에 잠겨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주선을 중심축 기준으로 회전시켜 원심력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추진제가 탱크 외벽 쪽으로 모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인공중력 생성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때 탱크 벽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효 중력 가속도는 회전 속도와 탱크 반경의 함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플로넥스 내에 사용자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회전 속도와 탱크 직경을 입력값으로 받아 이에 대응하는 등가 중력 가속도를 계산한 후 유동 솔버의 중력 입력값으로 전달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롤 레이트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추진제가 충분히 안정화되어 모일 수 있도록 비교적 낮은 회전 속도를 적용하였습니다. 연료 이송 시스템 모델은 플로넥스에서 2개의 이상 탱크 컴포넌트, 1년의 파이프 컴포넌트, 그리고 여러 개의 밸브와 펌프를 사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초기 상태는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정의하였습니다. 탱커의 록스 저장 탱크는 이상 탱크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탱크 형상은 실린더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체 자유 표면적대 탱크 수위의 비율은 앞서 설명한 원심력 기반 추진제 정착 방식 및 제한된 탱크 부피인 103세제곱미터와 일관되게 일치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태양 복사열과 지구 복사열에 의한 가열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두 탱크 모두에 열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초기 탱크 상태는 정상 상태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정의하였습니다. 탱크 내부는 600kPa로 가압되어 있고 평균 유체 온도는 마이너스 190도로 가정하였습니다. 즉, 록스는 포화 상태보다 낮은 온도의 관행각 상태에 있습니다. 탱크 수위는 질량 분율 경계 조건을 사용하여 정의하였으며 탱크 내부 액상과 기상 간의 질량비를 지정하여 설정하였습니다. 탱커 록스 탱크의 액상 최적 분율을 보면 탱커 탱크는 사실상 거의 가득 찬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추진제 공급 라인은 직경 300mm의 일련의 파이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을 회전시켜 생성된 원심력에 의해 록스가 탱크의 외벽 부근에 모여있기 때문에 펌프 공급 라인은 탱크 중심이 아닌 외곽 반경 위치에 연결되어 이송 펌프로 록스를 공급합니다. 이송 펌프는 원심 펌프로 모델링되었으며 초당 200kg의 일정한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설계 기준은 약 10분 이내에 탱커를 비울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 이는 비행 중 추진제 이송 작업에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입니다. 펌프는 시뮬레이션 시작 초기에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펌프 회전수는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탱커 이송 라인은 탱커의 외벽을 따라 탱커 이송 밸브까지 이어지며 탱커와 10이 연결되는 지점과 가깝습니다. 해당 밸브는 시뮬레이션 시작 시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브 궤도율은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의 모든 배관은 시뮬레이션 시작 시 록스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송 커넥터 라인은 두 우주선을 연결하는 배관이며 10과 탱커의 연료 라인을 연결하는 연료 라인 퀵 커넥터에 의한
부차적 압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연결 배관 구간은 시뮬레이션 시작 시 진공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정상 상태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초기 상태에서 닫혀있는 12송 밸브 이후의 배관 구간은 10록스 탱크까지 모두 록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탱커 측 배관과 10측 배관은 모두 록스가 존재하지만 두 우주선을 연결하는 커넥터 라인 구간만 진공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0탱크 역시 탱커와 동일하게 탱크 외곽 반경 위치에서 배관이 연결됩니다. 탱커 펌프 공급 라인과 12송 라인은 각각 날카로운 에지 형태의 배관 입구 및 출구 형상으로 인하여 부차적 압력 손실이 포함되게 됩니다. 10록스 탱크 역시 탱커 록스 탱크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델링되었지만 액상 최적 분유를 보면 거의 비어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탱크 용량은 822세제곱미터로 탱커보다 훨씬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초기 온도와 압력은 탱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두 탱크 사이에 리사이클 라인, 즉 기체 회수 라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은 일련의 100mm 직경 배관들과 10측 및 탱커 측에 각각 설치된 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선 회전에 의한 원심력으로 유체가 탱크 외벽으로 이동하므로 이 라인은 각 탱크의 기체 공간인 중심축 상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은 탱크 내부의 빈 부분에 있는 기체가 10에서 탱커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추진제 이송 중 탱커의 압력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설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설명한 초기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플로넥스에서는 과도 해석 중 특정 시점에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 액션 기능을 사용합니다. 과도 해석 시작 후 5초에서 10초 사이에 탱커 이송 밸브를 일정한 속도로 개방합니다. 이후 등장하는 모든 밸브 동작과 마찬가지로 목표 밸브 궤도율을 지정하고 테이블 형태의 개방 프로파일을 정의하여 제어합니다. 같은 시점에 10 리사이클 밸브도 개방됩니다. 20초 후에는 12송 밸브와 탱커 리사이클 밸브를 역시 초당 20%의 속도로 개방합니다. 이 시점에서 탱커와 10탱크는 완전히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그로부터 5초 후 이송 펌프를 기동하여 5초에 걸쳐 전격 회전수까지 가속시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스템은 준 정상 상태에 도달하며 추진제가 탱커에서 10으로 거의 일정한 유량으로 이송됩니다. 차단 시퀀스는 탱크의 수위가 3% 미만으로 떨어질 때 시작됩니다. 이 조건은 여러 제어 동작을 자동으로 트리거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탱커와 10의 이송 밸브 궤도율을 90%로 낮추고 펌프 회전수도 전격의 40% 수준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를 통해 유량을 감소시켜 보다 정밀하게 이송 작업을 종료할 수 있으며 동시에 차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스파이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탱크 수위가 1%에 도달하면 추가 제어 동작이 트리거됩니다. 모든 밸브를 완전히 닫고 펌프를 정지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추진제 이송 작업이 완료됩니다. 펌프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는 리사이클 밸브도 닫히며 탱커와 10은 분리 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로써 연료 이송 작업이 종료됩니다. 이제 과도 해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석 중에는 공급 라인을 통과하는 질량 유량, 탱커 수위, 그리고 연료 라인 내부 압력을 탱커 및 12송 밸브 양측 지점에서 모니터링합니다. 시스템은 초기 정상 상태를 형성하는 데 몇 초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 구간에서는 질량 유량이 거의 0이고 탱크 수위와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이 5초를 지나면 탱커 이송 밸브가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유체를 감속시킬 저항이 거의 없는 진공 상태의 커넥터 라인 내부로 유체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순간적으로 매우 큰 질량 유량의 서징 현상이 발생합니다. 탱커 밸브 측 압력은 빠르게 감소하고 10밸브 전단에서의 압력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유체가 진공 상태의 커넥터 라인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10밸브 전단에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약 초당 750kg의 순간 유량이 발생하며 이는 정상 운전 유량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유체가 빈 공간을 채우는 과정에서 매우 강한 압력파가 형성되며 10밸브 전단의 세 측정 지점 모두에서 압력이 탱크 압력의 10배가 넘는 7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이후 워터해머 현상과 유사한 압력 진동이 발생하며 시스템이 교란을 자연스럽게 감쇄시킴에 따라 수초에 걸쳐 점차 소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넥터 라인을 유체로 빠르게 채우는 과정에서
탱커 수위는 약 1% 정도 감소합니다. 이후 시스템은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12송 밸브가 개방되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솔버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였으며 타임 스텝을 10m초로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계산이 수행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타임 스텝이지만 이 모델처럼 동적 특성이 강한 과도 상태 시뮬레이션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준 정상 상태에 도달하여 유량 변화가 거의 없어지면 타임 스텝을 100m초로 자동 증가시키도록 액션 기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차단 시퀀스가 시작되면 또 다른 액션이 자동으로 타임 스텝을 다시 10m초로 줄입니다. 기동 및 차단 시퀀스를 포함한 전체 연료 이송 프로세스는 시뮬레이션상에서 약 11분 동안 진행되며 플로넥스가 전체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데 실제 계산 시간으로 약 7분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우수한 계산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시간이 25초를 지나면서 12송 밸브가 개방되었습니다. 작은 유량 스파이크가 시스템이 다시 평형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압력파를 나타내는 작은 압력 진동이 다시 한번 관찰되는데요. 이는 연료 공급 라인 전체에 걸쳐 유체 압력 차이가 평형화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시스템 전 구간에서 압력이 거의 동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연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밸브가 개방된 상태입니다. 약 30초 시점에서 이송 펌프가 가속되기 시작하며 유량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탱크 수위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10탱크 수위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약 40초가 지나면 시스템은 준 정상 상태에 도달하며 질량 유량은 목표값인 약 초당 200kg 부근에서 안정화됩니다. 이후 시스템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즉, 탱크 수위가 3%에 도달하여 차단 시퀀스가 시작될 때까지 탱크 수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0탱크 수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시뮬레이션 시작 후 약 10분 정도에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이 실제 그만큼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미 사전에 해석을 완료하여 결과를 저장해 두었으므로 발표 자료상에 있는 결과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방금 플로넥스에서 확인한 기동 시퀀스 구간의 질량 유량 이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탱커 밸브 개방, 10 밸브 개방, 펌프 기동 및 준 정상 상태 도달 시점이 모두 표시되어 있으며 앞서 시뮬레이션 중에 설명드린 시퀀스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동일한 기동 시퀀스에 대한 배관 내부 압력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주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탱커 밸브가 개방된 직후 유체가 커넥터 라인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형성된 매우 큰 압력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압력은 7.6MPa에 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배관 강도 설계, 밸브 사양 선정 등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설계 기준이 됩니다. 펌프 기동 이후 형성된 준 정상 상태의 추진제 이송은 탱크 수위가 3%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구간에서 탱커 수위는 거의 일정한 속도로 감소합니다. 이후 차단 시퀀스가 시작되며 밸브 궤도율은 100%에서 90%로 감소하고 펌프 회전수는 정격의 4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탱크 수위는 천천히 1%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며 그 시점에서 밸브를 완전히 닫고 펌프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이후 탱크 수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차단 프로세스 초기에는 큰 압력 변동이 발생하지 않지만 밸브가 90%에서 0%로 빠르게 닫히는 순간에는 워터해머와 유사한 압력 진동이 다시 발생합니다. 상당한 크기의 압력 진동으로 보이지만 모든 밸브가 열렸던 기동 시퀀스와 비교하면 최대 압력은 낮은 수준입니다. 최대 압력은 약 1MPa 수준에 불과하며 밸브 개방 시 발생했던 약 8MPa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이는 기동 시퀀스와 달리 유체가 급격하게 유입되어 압력 진동을 유발할 만한 대용량 진공 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밸브 개폐 시간과 펌프 기동 및 정지 시간을 유체 운동량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8MPa에 달하는 압력 스파이크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탱커 밸브가 처음 개방되었을 때
밸브 궤도율을 제어하여 최대 압력 스파이크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과 거의 동일하지만 탱커 이송 밸브를 처음에는 5%만 개방한 상태로 몇 초간 유지한 후 완전히 개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밸브 궤도율 입력 테이블이 이러한 제어 로직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 방식의 기본 개념은 초기 밸브 궤도율을 제한하여 유체가 진공 상태의 커넥터 라인을 보다 천천히 채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유체로 완전히 채워질 때 형성되는 압력파도 유체 운동량이 감소한 만큼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시나리오를 지금 실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발표 자료로 돌아가 결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 2에서는 탱커 이송 밸브 개방 시 발생하는 유량 스파이크가 크게 감소합니다. 최대 유량은 약 초당 750kg에서 약 초당 130kg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동은 앞서 설명한 밸브 개방 제어 전략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시나리오의 가장 가혹한 조건인 커넥터 라인 출구 압력을 비교해보면 밸브 궤도율을 제어함으로써 최대 압력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체가 여전히 진공 상태의 라인을 비교적 빠르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압력파 자체는 여전히 형성됩니다. 하지만 최대 압력은 1.77MPa 수준에 불과하며 시나리오 1의 7.6MPa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배관과 밸브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설계 강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차단 프로세스 중 연료 라인 압력을 살펴보면 두 시나리오 모두 거의 동일한 압력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차단 시퀀스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시나리오 2에서는 차단 시점이 수초 정도 늦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밸브 개방 절차 초기에 밸브를 5%만 개방한 상태로 몇 초 동안 유지한 후 완전히 개방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1의 동일한 시간대와 비교했을 때 통과하는 유량이 더 적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탱크를 비우는데 몇 초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밸브 개폐 속도를 제어하면 시스템의 압력 변동은 감소하지만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계 엔지니어는 시스템 전체 설계 과정에서 압력 안정성과 운전 시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플로넥스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추진제 시스템 설계에서 플로넥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응용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로는 무중력 엔진 재점화를 위해 부스터 메인 탱크에서 보조 헤더 탱크로 추진제를 이송하는 작업, 반동 제어 시스템의 추진제 공급 시스템, 부스터 탱크 배기 이벤트, 지상 추진제 충전 설비, 그리고 로켓 엔진의 기동 및 정지 프로세스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액체 추진제 로켓 엔진은 매우 복잡한 기동 시퀀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진제의 유동 경로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즉, 엔진을 정상적으로 시동하기 위해서 유량과 밸브 위치가 매우 빠르게 급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우주 왕복선에 사용되었던 RS-25 로켓 엔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에는 엔진 시동 과정에서 추진제 공급 시스템 내부의 유량 변화, 밸브의 급격한 위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변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과도 상태 시퀀스는 이번 웨비나에서 보여드린 방법과 매우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 엔진 설계 엔지니어는 플로넥스를 활용하여 엔진 기동 시 거동을 모델링하고 이와 관련된 압력 변동, 유량 변화 및 기타 중요한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궤도상에서 수행되는 우주선 간 액체 로켓 추진제 이송 작업을 모델링하고 과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플로넥스 모델은 밸브 개방, 펌프 기동 및 정지, 밸브 폐쇄, 그리고 프로세스 제어를 포함한 전체 연료 이송 작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통해 연료 배관의 동적 압력, 탱크 수위 변화, 그리고 유량 변화를 기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대규모 압력 스파이크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 로직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밸브 제어 전략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다시 수행하고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배관 내 동적 압력 변동 해석이 다양한 로켓 및 우주선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유사한 플로넥스 시뮬레이션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플로넥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귀사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프트웨어 평가를 원하시면 플로넥스 홈페이지 또는 플로넥스@tsne.co.kr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